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201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한국 장로교 최초 교회인 세문안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눈 예배 참석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0년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새벽을 기념하기 위해 성도들이 깊은 어둠을 헤치고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성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들은 올해도 부활주일을 연합예배로 함께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교단 연합 방식으로 준비된 예배는 우리나라 첫 장로교회로 알려진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1000여 명의 성도들은 경건한 분위기 속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함께 들며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주신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등 다양한 교단 목회자들이 분병 분잔위원으로 함께 참여해 성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의 선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실내 예배당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는 올해로 세 번째. 한때 시청 앞 광장 등에서 대규모 행사 중심으로 예배가 열리기도 했지만 2011년부터 예배 의미에 더 초점을 둔다는 취지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 설교는 한국교회 최고령 목회자로 올해 104세의 방지일 원로 목사가 전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를 주제로 설교한 방원로 목사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고 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까지 얻게 됐다며 예수 부활의 권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성도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담대해야 한다며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가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사죄함을 받았음이니 나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매년 발표해온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이 낭독됐습니다. 한반도 긴장 국면의 영향으로 기도문 초안에 대한 북측의 회신은 없었지만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민족의 화합을 바라는 소망은 한국교회 안에 전해졌습니다. 또 신앙인의 기도 순서를 통해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 국가의 안정과 발전, 특히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이 가득하길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화해와 통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일궈내고자 하는 이들이 우리의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민족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최소한의 뗄거리와 먹거리가 없어 추위와 굶주림 중에 있는 자들, 지은 죄로 인해 격리되어 살고 있는 자들, 주님, 저들 지금 모두 절망의 무덤에 누워 있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편 한국교회 부활절 준비위원회는 올해 부활절 예배를 교회, 작은 자의 이웃을 표어로 그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드려진 헌금은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노숙인, 북한에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과 이웃 섬김의 사명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는 곳곳에서 다양한 예배와 기념 행사를 열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예수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은 동자동과 창신동, 동이동 등 서울 지역 쪽방촌을 비롯해 부산, 대전 등지의 쪽방촌과 다문화 가정 6천여 세대에 도시락과 부활절 달걀을 전달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매해 고난의 현장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온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 농성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은 서울대학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2013 부활절 달걀 나누기 거리 축제를 열었습니다. 70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부활절 거리 예배를 드리고 오가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달걀 2만 개를 나눠줬습니다. 이 밖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부활절 한 끼 금식 이웃사랑 대축제를 개최하고 고난주간 동안 매일 한 끼 금식을 통해 모은 헌금으로 식료품을 준비해 어려운 이웃 4,50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포문을 개방해 놓는 등 한반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교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새 선언문을 WCC 부산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울라프 총무가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남북한과 주변국 정상들이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를 비롯해 미국 내 에큐메니컬 단체들은 오는 5월 한국교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평화협정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 후에는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을 미 국무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도 부활절 메시지에서 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빈다며 한반도에서 반목이 사라지고 새로운 화해와 청산이 자라나길 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대강 조사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민관 4대강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환경단체들은 민물족의 제첩이 무더기로 폐사하는 등 남한강 수중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오염물질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공사라고 발표한 바 있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2조 원이나 투입된 초대형 국책 사업에 문제가 많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정한 재조사를 위한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검증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검증하는 걸 민관 합동 검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에서 반이 들어가고 관에서 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에 추천한 사람이 위원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형 국책 사업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예비 타당성 조사나 환경 영향평가, 문화재 보호법상 절차 등이 소홀히 진행됐고 예산마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돼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공사기간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해 큰 이익을 남기고 감사기관이나 공정위 같은 정부기관도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며 이 역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4대강 사업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대형 건설사들은 공사를 보다 안전하게 하고 또 자연을 덜 파괴하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담합을 통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환경단체들은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수문의 안전성이 취약해지고 효율성도 떨어졌다며 금강의 역행 침식, 남한강의 제첩 떼죽음 등의 현상이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호가 막히면서 물이 정체되고 그리고 농경지의 침수 피해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단체들은 검증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4대강 사업 추진본부와 감사원 등이 보유한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1년 안에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4대강 치유를 위한 재자연화 방안도 함께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소속 17개 교단장들이 부활절을 맞아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연세대 사유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책위는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교회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사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며 지난 2011년 연세대 이사회가 교단 파송 이사 삭제 내용을 담아 추진했던 정관 개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교단장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구원과 선교를 위해 피땀 흘려 세워놓은 연세대학교라는 역사를 빼앗겼다며 이를 되찾지 못한다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씻지 못할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1년 연세대 법인이사회는 추경이사회를 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등 4개의 기독교 교단에서 각 1명씩 이사를 파송한다는 교단 파송 이사제도 정관을 삭제했고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연세대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으며 제7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에 대한 분석과 대처 방법 등을 다룬 지침서가 출판됐습니다. 이단 연구가 신천지 탈퇴자, 이단 대처 상담가 등 14명의 이단 전문가들의 글로 구성된 이단 신천지 대처법 A2G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와 그들을 상담해 회심시켜온 전문가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의 행정적, 교리적 특징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신천지의 포교 전략과 그에 대한 법적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엮은 기독교 포털 뉴스의 정윤석 기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신천지에 빠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는 2013년 현재 10만 명이 넘는 신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 1995년 예장 통합총회의 이단 규정 이후 1999년 기성, 2005년 고신, 2007년 예장 합동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3년에 걸친 내전과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기독교인들도 부활주의를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부활주의를 기념해 다양한 예배와 행사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철문으로 막힌 교회나 성당의 뜰에서 소수의 신자만 모인 채 성금요일 예배가 치러졌고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악기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당초 관대했던 시리아 무슬림들이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외국 종파주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 공격적으로 변했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부활절 예배를 기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 중 하나로 인구의 10%가 정교회 신자들입니다. 특히 WCC 제10차 총회 장소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우리나라 부산과 경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98회기 총회 주제를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정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교회협 생명윤리위원회가 창조세계 보전에 힘쓰고 있는 녹색교회를 시상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한국교회 언론회가 비판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마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기온은 포근하지만 중부와 영남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목일을 전후로 1년 중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불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봄비 소식도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일시적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광주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에서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3m, 남해와 동해상에서는 2.5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 변덕이 심하겠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는 포근했다가 주말에는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